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신러닝 기반 EMA, DCPM 알고리즘을 이용한 생산 스케줄링 논문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창혁입니다. 본 논문은 2024년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게재되었고, 현대 제조, 특히 항공우주와 같이 극도로 복잡한 산업 환경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통적인 스케줄링 방식이 왜 현장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과 동적 제어를 결합한 것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고, 또 related works, 그리고 proposed methodology, experience resource, and conclusion 순으로 발표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introduction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항공우주와 같은 특수 제조 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대량 생산 공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번의 연구개발 R&D 프로젝트와 다수의 양산 프로젝트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혼재되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R&D 프로젝트는 공정이나 규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높고, 양산 프로젝트는 정해진 납기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작업이 동일한 설비, 동일한 작업자를 두고 매일 경쟁하는 아주 복잡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생산 환경은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연적으로 심각한 자원 충돌이 발생합니다. R&D의 긴급 테스트가 양산 라인을 멈추게 하거나 양산의 긴급 납비가 R&D 일정을 뒤로 미루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결국 작업 시간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작업이 원래 2일이 걸려야 되는데 자원 충돌로 인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서 2일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의 복잡성입니다. 항공우주 프로젝트 하나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수만 개의 작업 공정을 사람이 수동으로 전통적인 엑셀시트로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변동성을 가진 작업 시간을 경험이나 과거의 평균이 아닌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예측된 시간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책을 찾아내어 전체 공사 기간을 동적으로 최적화하고 제어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Related Works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지능형 스케줄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 알고리즘, G 안트 콜로니와 같은 전통적인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방향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스케줄 조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 특히 강화학습 아래를 스케줄링 문제에 접목하려는 시도입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최적의 스케줄을 학습하게 만드는 접근법입니다. 이 두 방향 모두 스케줄링 문제의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 두 방향의 연구 모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타임 인풋, 즉 작업 시간 입력값이 부정확성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뿐,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입력값인 작업 시간을 고정값, 랜덤 숫자, 퍼지 값으로 매우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이는 실제 제조 현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입력하는 지도가 잘못되었다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갈비진, 갈비지 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고, 입력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알고리즘의 결과 역시 현장에서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근법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더 나은 해결사를 만들기 전에 더 나은 지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즉,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작업 시간 예측 문제에 집중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도출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단순히 작업장이라는 어떤 미시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프로젝트 계획 제어라는 더 상위 레벨의 거시적인 모델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방법론 섹션입니다. EMA, DCPM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이름은 EMA, DCPM입니다. 이름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EMA는 ERP, MES System with an Attention Mechanism의 약자입니다. 즉, ERP, MES 시스템이 실제 데이터를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예측 모듈입니다. 다이어그램 상단에 빨간색 어텐션 메커니즘 박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DCPM은 다이나믹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의 약자입니다. 예측된 시간을 입력받아서 일정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모듈입니다. 다이어그램 하단에 CPM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EMA가 공장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 DCPM이 그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의 스케줄을 동적 제어하는 폐쇄루프 시스템입니다. 이 지능형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ERP 및 본 논문은 기업의 ERP 및 MES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모든 작업 지시서나 부품에 QR코드를 부여하고
작업자는 작업 시작 시, 그리고 작업 완료 후 다음 공정으로 부품을 넘길 때 이 QR코드를 스캔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본 논문은 작업의 실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분, 소 단위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특정 열처리 공정에서만 2년간 4만 건이 넘는 고품질의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된 원본 데이터는 바로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널 값이나 작업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된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수집된 데이터는 배치 단위, 즉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것은 단일 제품의 작업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배치 작업 시간을 부품 수나 설비 효율 등을 고려한 논문의 수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단일 제품 작업 시간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이것이 마주할 수 있는 그래프이고 보시다시피 어떤 단순한 패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래프처럼 보이고 이런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세 가지 대표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을 비교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MLP, 즉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으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LSTM입니다. LSTM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어제 작업이 늦어졌으니까 오늘도 늦어질 것이다 같은 시계열 패턴을 학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가설인 Attention Mechanism AM입니다. 작업 시간이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3주 전에 들어왔던 유사한 R&D 작업이나 특정 기계의 부하 상태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어텐션 모델은 데이터의 전체 시퀀스를 스캔하여 예측에 정말 중요한 정보에만 주목하고 관련 없는 노이즈는 무시하도록 학습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2021년 파란색과 2022년 붉은색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연도별로도 패턴이 달라지는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제어 파트입니다. 예측 모델 EMA가 준비되었고, 이제 이 예측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제어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CPM, 즉 주요 경로 공정법은 1950년대에 개발된 고전적인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결과를 확인하는 결과 보고서에 불과할 수 있고, 즉 동적 제어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즉 이 논문이 제안하는 DCPM, 다이나믹 CPM은 어떤 살아있는 모델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EMA 모듈로부터 ML이 예측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미래 작업 시간을 실시간으로 입력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의 일정을 매 순간 다시 계산하며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플로우 차트가 DCPM의 핵심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프가 시작되면 먼저 completion time, collection and prediction, 시간 소집 및 예측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측된 시간으로 Initialize CPM 네트워크 모델, 즉 CPM 네트워크 초기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 여유 시간 계산을 통해서 RIG가 값이 0인, 즉 여유 시간이 0인 핵심 작업들을 식별하여 별도의 대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총 기간 계산 및 지연 판단 단계에서 계산된 총 기간이 목표 총 기간을 초과했는지, 즉 지연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지연이 발생했다면 5단계가 작동합니다. 저장해둔 어떤 키 태스크 중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들만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 미완료 핵심 작업들의 시간을 압축합니다. 압축이란 여기서 압축이란 자원을 더 투입하거나 잔업을 지시하는 등의 비용을 들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실제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압축은 총 기간이 목표 기간과 같아질 때까지 자동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이것이 예측에 기반한 진정한 어떤 의미의 동적 최적화 제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법론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초기 모델링 작업입니다. 앞서서 항공우주 프로젝트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시스템을 처음 세팅하게 될 때 관리자가 수만 개의 작업과 그리고 그 작업 간의 어떤 복잡한 선후 관계를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작업만 2에서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어떤 추상화 기법으로 6n 플러스 5 모델링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6n 플러스 5의 개념입니다. 아이디어는 예를 들자면 모든 너트와 볼트를 모델링하지 말자는 대신에 프로세스의 구조를 모델링하자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결국 구조는 최종 조립 단계와 그리고 필요한 N개의 부품 조립 단계로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6n 플러스 6n 플러스 5는 이 모듈화된 구조를 표현하는 일종의 템플릿 또는 설계도입니다. 관리자는 수만 개의 태스크를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에 이 작업들을 태스크 컨비네이션이라는 작업 묶음 단위로 묶어서
템플릿이 각 노드에 할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6n 플러스 5 템플릿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게 되면 약 8,713개의 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안하는 6n 플러스 5의 방식, 즉 6 곱하기 8 더하기 5 공식을 적용하면 단 53개의 노드만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모델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수개월에서 단 2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즉시 도입 가능할 수 있는 솔루션임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experience research입니다. 저희가 이 논문에서 만든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환경 구성을 위해서 제안하는 DCPM, 즉 다이나믹 CPM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주 언어로는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는 건 네트워크 X입니다. 네트워크 X는 복잡한 네트워크, 즉 그래프 구조를 생성, 조작, 분석하는 데 특화된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본 논문의 DCPM 모델이 기반이 되는 그래프 모델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X가 제공하는 이런 위상 정렬 알고리즘은 DCPM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작업들의 어떤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총 기간을 계산하고 지연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로를 찾는 CPM 계산의 핵심 로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 기업의 ERP, MES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어떤 보존적인 CPM 예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오픈소스 코드 검증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MA DCPM 논문은 머신러닝을 통한 작업 시간 예측이 스케줄링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논문의 핵심 가설인 데이터 기반 예측의 유효성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논문과 동일한 머신러닝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공금방 납기 지연 예측 오픈소스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공급망 데이터를 로드하여 분석하였고,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결측치를 처리하고 문자열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전 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측에 출력한 히트맵을 보시면 실제 배송 소유 일수와 지연 리스트 간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예측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논문의 예측 반복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XGBoost 알고리즘을 채택하였고, XGBoost는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코드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로 분리하여서 과적함 없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측 결과만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왜 지연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XGBoost의 피처 임포턴스 기능을 통해서 중요 변수를 추출한 결과 우측 그래프와 같이 실제 배송 일수와 배송 모드 등이 지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 공정 관리자가 어떤 변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가이드 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오픈소스 코드 실행을 통해서 머신러닝 XGBoost가 복잡한 변수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리드타임과 지연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EMA DCPM 논문에서 제안한 예측 기반 제어가 타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이 검증된 코드를 퀘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의 공정 지연 예측 모듈로 이식하여 실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엔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는 GitHub 링크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는 작업 시간 예측입니다. 본 논문에서 세 개의 ML 모델, MLP, LSTM, 그리고 AM과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값 방식의 예측 성능을 2023년 첫 주 데이터로 비교했습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맨 아래 두 줄입니다. 실제 작업 시간 액츄얼 밸류는 0.921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평균값 방식은 3.71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텐션 AM 모델은 1.021로 예측했습니다. MLP는 3.21, LSTM은 4.151로 오히려 평균값 방식보다도 예측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 모델들이 어떤 현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과적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상으로 이미 AM 모델이 압도적인 우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학습 과정 로스 그래프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오류 에러를 나타내며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초록색이 LSTM과 파란색이 MLP 선을 보시게 되면 학습 초반에 오류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수평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서 학습에 실패하고 수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붉은색의 어텐션 선은 다릅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다른 모델들이 포기한 지점을 뚫고 내려가서 꾸준히 그리고 낮은 오류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어텐션 메커니즘만이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무엇인지 구분해내고 더 깊은 패턴까지 학습해내는 데 성공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과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3년 첫 주 실제값은 0.91이었습니다. 전통적 평균값 예측은 3.71로 무려 302%의 오차율을 보였고,
300%의 오류를 가진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어텐션 AM 예측은 1.02일로 단 10.9%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텐션 AM 메커니즘이 실제 현장 예측에 압도적으로 우수함을 증명합니다. 예측 모델은 합격이고, 그렇다면 제어 모델 DCPM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예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DCPM의 동적 제어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그래프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붉은색 선이 주요 경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초기 계획 상태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총 51일 만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이고 이것이 본 논문의 목표 기간입니다. B는 지연 발생 상황입니다. 주요 경로상에 있던 1.3 작업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즉시 전체 일정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예상 완료일이 53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시 2일 지연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C는 DCPM이 자동 제어 결과입니다. 시스템이 알람을 인지하고 즉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른 주요 경로 작업 5.6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5.6 작업의 기간을 2일만큼 압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총 기간은 다시 51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설계한 DCPM 알고리즘이 예기치 않은 지연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일정을 최적화하여 목표를 달성해내는 강건성을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성, 효율성 테스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현실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6N 플러스 5 모델링 추상화 기법은 수만 개의 노드가 필요했던 복잡한 모델 구축 수작업 시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2에서 3개월이 걸리던 작업이 6N 플러스 5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단 2주 만에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성능과 더불어서 복잡한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EMA, DCPM이라는 새로운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처럼 예측 따로, 제어 따로가 아니라 정확한 머신러닝 예측이 동적 스케줄 제어에 입력이 되는 실용적인 엔드엔드 솔루션을 설계했습니다. 어텐션 예측의 우수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 산업 데이터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오류율 302%를 10.9% 낮추는 압도적인 성능을 수치로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DCPM의 강건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지연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목표 일정을 달성하기 위해 동적으로 작업을 압축하는 폐쇄루프 제어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6N 플러스 5라는 실용적인 모델링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복잡한 프로젝트 모델링 작업을 단 2주로 단축시키면서 이 모든 시스템의 현장 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물론 본 연구에도 어떤 명확한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입니다. ML 예측 모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적된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즉, 본 연구의 QR코드 시스템처럼 기업의 생산관리 정보화 수준, 즉 디지털 성숙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특정 분야 적합성입니다. 6N 플러스 5 모델과 DCPM 알고리즘은 항공우주 산업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며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물건을 찍어낸 단순 대량 생산 라인에는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이 DCPM을 더욱 고도화한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강화학습을 도입하여 단순히 작업을 압축한 것을 넘어서 A 작업을 압축한 비용과 B 작업에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비용을 비교하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적의 제어 방식을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또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 운영 스케줄링 시스템으로 가는 확장성과 그리고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